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4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경찰, 여러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하나둘씩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자,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가 부실 수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가장 최근에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이거는 정말 부실도 이런 부실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투트랙 얘기를 제가 했었죠. 본인은 민생에 전념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 탄압 얘기, 탄핵 얘기를 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고 한다든가 온갖 극단적인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만 짐짓 이런 대여 공세에서 멀어져 있는 듯한 작전을 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모르는 국민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생에 주력한다고 하면 범죄 예방 내지는 범죄 척결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어간 일, 관련된 일로 아시다시피 백현동 거짓 해명에 관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있죠.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것도 역시 재판에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 이걸로 두산건설만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사실은 지난번 9월 8일에 배소현 씨만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공범 관계인 김혜경 씨는 아직 기소가 안 됐죠. 근데 공범이 기소가 되면 그 공범 관계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배소연 씨 재판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죠.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혜경 씨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초읽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결과가 뒤집혔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앞의 질문보다, 왜 뒤집혔느냐는 질문보다 이 뒤에 두 가지 질문이 훨씬 더 기자로서는 잘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질문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요,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바른미래당이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고발해서 경찰이 3년여, 2017년이 아니고 2018년이군요. 그래서 3년여 동안, 3년 6개월인가 묵혔다가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6월 달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집권당 때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겁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소환 조사를 못하고 7월 달에 겨우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서면 조사 전면적으로 부인했겠죠. 그래서 그 서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니까 당연히 증거 불충분으로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성남지청에 있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다시 문제제기가 돼서 들여다보니까 이거 범죄 혐의가
뭐 틀림없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를 바로 친문재인 정권 검찰이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거 가져와라 내가 검토해볼게 그리고서 계속 뭉갰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걸 꽉 틀어막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못하고요. 이걸 다시 바로 무혐의 처분했던 경기 분당경찰서로 넘겼고 그거를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다시 끌어다가 수사를 해서 했는데 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데는 6개사입니다. 관내. 그런데 그중에 두산건설 하나만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차례 이 6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넘긴 두산건설 뭐 공소장에는 뭐 55억 뭐 이 정도가 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못지않게요. 네이버, 분당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렇게 5개사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농협은 이 시점에 성남시 금고를 농협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계약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성남시와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혜택을 준 것이 바로 후원금을 성남FC에 대신 내주고 그 다음에 성남시는 농협과 금고, 시금고 재계약을 한 것 아니냐. 이게 그 주고받은 시점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분당차병원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그 제2사옥 인허가 문제, 그 다음에 제2사옥 진입로 문제 이런 민원을 성남시가 다 해결해 줬죠. 분당차병원도 비슷하고요. 거기 뭐 문을 어느 쪽으로 내준다 뭐 이런 것들 인허가 문제. 아니 그러니까 뭐 거의 40억 가까이 돈을 낸 거 아닙니까? 왜냐면 성남FC 후원금은요 1년 돼봤자 뭐 15억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3년간 다 합치면 160억이니까 거의 50억 이상씩이 그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다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편의 알파돔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장 사업하는 곳입니다. 이 주차장 사업하는 규제를 성남시의회가 풀어줬습니다. 그러자마자 일주일 뒤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만나서 이 조그만 회사가 5억 원을 후원금으로 냅니다. 현대백화점 5억 5천만 원인가를 후원금으로 냈는데 그럼 현대백화점은 규모에 비해서 왜 이렇게 후원금 액수가 작으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걸 따져봤더니 현대백화점은요 이미 인허가는 다 받았고 그리고 그때 짓고 있었습니다. 짓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사용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민원사항이 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억 5천만 원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두산건설하고 다른 5개사하고 구조 형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을까? 글쎄요. 제가 저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잘 설명을 못 하더군요.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두산건설이 가장 크다. 그리고 뭐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그리고 두산건설은 또 성남시에다가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겠다.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물론 그 공문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압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이 형식을 갖추려고는 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뭐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대가로 뭐 50억을 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나머지 5개사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에
처사.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부실로 마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충분히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다 부패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5개사도 다 사실은 저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파돔 시티 같은 데는 주차장 사업 그 규제 완화가 된 일주일 뒤에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만나서 사인하고 직접 후원금을 냈다. 그것처럼 똑 떨어지는 대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볼 때 이 부분은 경찰이 뭐 정신이 없든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 하나만 처벌하자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두산건설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아니,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구조로 비슷한 액수를 냈는데, 물론 뭐 현대백화점하고 알파돔 시티는 액수가 현저하게 작습니다만은 그렇게 냈는데 왜 우리만 처벌해? 처벌하면 다 처벌하고 아니면 다 아닌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법은 공정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6개사는 한 세트입니다. 처벌되면 다 처벌되고 아니면 다 아닌 것이지 어느 한 사만 처벌하기가 어렵다. 제가 연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거는 경찰은 두산건설만 처벌하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머지 5개사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게 법이 집행이 되는 것이지. 아니, 비슷하게 돈 냈는데 왜 두산건설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두산건설도 정말 제대로 법 적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이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경찰이 한 수사가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기자들이 왜 이 사건 결과가 뒤집혔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 9월에 무혐의 처분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걸 지금 정상화했는데 부분적으로만 경찰이 정상화한 거다. 제대로 정상화하려면 그때 6개 기업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걸 이번에 6개 기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제가 아까 그래서 뒷부분 질문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했죠.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고 뒤집힌 게 아니고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처분한 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올해 이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게 정상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올해 무혐의 처분했던 5개 기업, 이 부분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완전한 정상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니까, 자, 이거를 경찰의 의견대로 두산건설만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5개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함께 할 것인지, 그건 좀 더 지켜보는데, 저는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